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핑 도는 느낌.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는데 휘청거려서 벽을 붙잡게 되는 그 순간 말이에요. 설마 이게 뇌 문제일까? 하는 걱정 해보신 적 있죠? 아니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하고 넘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20년간 가정의학과에서 진료하면서 이런 고민을 가진 시니어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특히 계단 오르다가 어지러워서 난간을 꽉 붙잡았다는 분들, 횡단보도 건널 때 갑자기 핑 도는 바람에 중간에 멈춰 섰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이런 어지럼증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뇌졸중이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큰 병원 가서 MRI까지 찍어 보시죠. 그런데 결과는 뇌는 정상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더 답답해 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 어지럼증이 과연 뇌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제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한 달 전부터 아침마다 어지럽고 특히 세수하려고 허리 굽혔다가 일어설 때마다 휘청거린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 뇌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요즘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어지러우니까 정말 무서워요. 박순자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진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뇌혈관 문제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혈압을 재봤는데 앉아 있을 때는 13,080mmHg로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서 3분 후에 다시 재보니까 15,565mmHg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었던 거죠. 어르신, 뇌 문제가 아니라 혈관과 자율신경 조절 문제예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어르신이 얼마나 안도하셨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가정의학과에서 진료하면서 느끼는 건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 중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약 30% 정도가 어지럼증을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지럼증의 원인이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점이에요. 뇌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귀 문제일 수도 있고 혈압 조절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각각 대처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75세 되시는데 작년에 비슷한 증상을 겪으셨어요. 아들아, 나 요즘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워서 넘어질까봐 무서워. 하시길래 바로 집에서 간단한 체크를 해봤더니 역시 기립성 저혈압이었어요. 가족이니까 더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특히 아침에 화장실 가실 때와 식사 후에 증상이 심했어요. 그리고 수분 섭취량을 체크해 보니 하루에 물을 500ml도 안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이런 실제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시니어 분들의 어지럼증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시니어 어지럼증의 원인을 정확히 구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20년간 진료하면서 정리한 3가지 주요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뇌의 문제입니다. 우리 귀 안쪽에는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석증이라는 질환이 생기죠. 특징은 고개를 돌리거나 자세를 바꿀 때 핑 도는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요.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 지속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이석증은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호르몬 변화와 칼슘 대사 이상이 주요 원인이에요. 머리를 특정 방향으로 돌릴 때만 어지럽다면 이석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뇌혈류 부족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뇌로 가는 혈류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지럼증과 함께 다른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말이 꼬이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동반된다면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일어서면 어지러운 증상이죠.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일어설 때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져서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해야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자율신경계의 조절 기능도 약해지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런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혈관벽이 딱딱해지면서 혈압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설 때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몇 가지 요인들이 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증상이 더 심해져요. 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자율신경 손상으로 인해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약물도 영향을 줍니다. 고혈압약, 특히 이뇨제나 혈관 확장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기립성 저혈압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어요. 심장병 약이나 파킨슨병 치료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식사 후에 어지러운 식후 저혈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식사를 하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류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한 후에 더 심하게 나타나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원인에 따라 대처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로 어느 정도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기립성 저혈압자가 진단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 봐야 해요. 먼저 타이밍을 체크해 보세요. 갑자기 일어설 때만 어지럽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괜찮다면 기립성 저혈압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나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증상이 심하다면 더욱 그렇죠. 증상의 지속 시간도 중요해요. 기립성 저혈압은 보통 일어선 후 30초에서 3분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좋아져요. 만약 하루 종일 계속 어지럽다면 다른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반 증상도 살펴보세요. 일어설 때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식은땀,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함께 나타난다면 기립성 저혈압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혈압 체크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 혈압계가 있으시다면 해보세요. 먼저 5분간 앉아서 쉰 후 혈압을 재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1분, 3분 후에 각각 혈압을 재보는 거예요. 만약 수축기 혈압이 20 mmHg 이상 떨어지거나 이완기 혈압이 10 mmHg 이상 떨어진다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볼 수 있어요. 이석증 체크법도 간단해요.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45도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빠르게 뒤로 눕는 거예요.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일어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보세요.
이때 어지러움과 함께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안진이 보인다면 이석증일 가능성이 있어요. 위험한 뇌혈관 관련 어지럼증은 이런 증상들이 동반돼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심한 두통, 보행장애 등이 함께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생활 패턴도 체크해 보세요. 수분 섭취량이 하루 1리터 미만이거나 짠 음식을 거의 안 드시거나 혈압약을 최근에 바꾸셨다면 기립성 저혈압 가능성이 높아져요. 식사와의 연관성도 중요해요. 식사 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어지러움이 더 심해진다면 식후 저혈압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후에 더 심하다면 더욱 그렇죠.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고혈압약, 특히 이뇨제나 베타 차단제, 그리고 우울증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등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시니어 분들이 어지럼증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볼 때예요. 오늘은 그런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가장 흔한 오해가 어지러우면 다 뇌 문제일 거야 하는 생각이에요. 얼마 전에 69세 최동석 어르신이 오셔서 선생님, 저 뇌졸중 오는 거 아닐까요? 어지러우니까 무서워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검사해 보니 단순한 기립성 저혈압이었어요. 실제로 어지럼증의 90%는 뇌 문제가 아니에요. 귀 문제나 혈압 조절 문제, 약물 부작용이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필요하면 정밀 검사도 해야 하지만 무작정 MRI부터 찍어주세요 하실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로 많이 듣는 말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아들아,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설명해도 잘 안 믿으세요.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는 있지만 어지럼증을 그냥 참고 사실 필요는 없어요.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80% 이상 좋아지거든요.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지럼증 약만 먹으면 다 낫는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63세 한복순 씨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이석증 약 먹는데 왜 안 나아요? 하시길래 확인해 보니 기립성 저혈압이더라고요. 원인이 다르면 약도 달라야 하는 거예요. 이석증 약을 기립성 저혈압에 드시면 오히려 혈압이 더 떨어져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거죠. 물 많이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그러시는데 대부분은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돼요. 물론 심장이나 콩팥에 문제가 있으시면 의사와 상의해야 하지만 무조건 물을 적게 마시는 건 좋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짠 음식은 무조건 나쁘다 하는 생각도 있어요. 고혈압이 없고 기립성 저혈압만 있으시다면 적절한 염분은 오히려 필요해요. 저염식만 고집하시다가 더 어지러워지는 분들도 봤거든요. 이런 오해들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정보를 아시고 적절히 대처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잘못된 상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제가 20년간 진료하면서 실제로 효과를 본 것들이에요. 기립성 저혈압 대처법부터 시작할게요. 아침 기상 시 30초 준비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침대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30초 정도 다리를 가볍게 움직여 주세요. 발목을 위아래로 10번,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5번 정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다리 근육이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를 막을 수 있어요. 수분 섭취 전략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 가능하면 2리터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단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단계별 기상법을 사용하세요. 누운 상태에서 30초,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30초, 서 있는 상태에서 30초씩 기다리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급할 때도 이 원칙만은 지켜주세요. 압박 스타킹 착용도 도움이 돼요. 종아리까지 오는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면 다리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걸 도와줘서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꼭 신어보세요. 식사 관련 팁도 알려드릴게요. 식후 저혈압을 예방하려면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하루 3번 많이 드시기보다는 5번 정도로 나눠서 드시는 걸 추천해요. 탄수화물 조절도 중요해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염분 섭취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어요. 고혈압이 없고 기립성 저혈압만 있으시다면 하루 소금 6-8지 정도는 괜찮아요. 다만 고혈압이 함께 있으시면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운동법도 알려드릴게요. 종아리 운동이 특히 좋아요.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하루에 50회씩 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등각성 운동도 효과적이에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다리에 힘을 주면서 30초간 버티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하루 3-5회 정도 하시면 혈관의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좋아져요.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복용 시간을 조절해 볼 수 있어요. 아침에 드시던 걸 저녁에 드시거나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지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환경 조절 팁도 있어요. 욕실이나 침실의 온도를 너무 덥지 않게 유지하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도 혈압 변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 실내외 온도차가 클 때는 더 주의하셔야 해요. 응급상황 대처법도 알아두세요. 갑자기 어지러우면 즉시 앉거나 누우세요. 가능하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릴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적용해서 좋아진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72세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부터요. 어르신은 처음에 아침마다 쓰러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혼자 집에 있기가 겁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 지 2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가장 먼저 적용하신 게 아침 30초 준비 운동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걸로 되겠어요?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정말 덜 어지러운 것 같은데요? 하시더라고요. 물 마시기 습관도 바꾸셨어요. 원래 하루에 물을 500ml 정도밖에 안 드시던 분이 1.5리터까지 늘리셨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자꾸 화장실 가야 해서 부담스러우니까 30분마다 조금씩 마시는 방법을 쓰셨죠. 2달 후 재방문하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선생님,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무섭지 않아요. 어지럽긴 하지만 넘어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낮에도 훨씬 활기차져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저희 아버지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75세 되시는 아버지가 작년에 비슷한 증상을 보이셨어요.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가실 때마다 어지러워서 벽 짚고 간다고 하시길래 걱정이 됐어요. 아버지께는 단계별 기상법을 알려드렸어요. 화장실 급해도 침대에서 30초 일어서서 30초씩 기다리시라고 했죠. 처음에는 그럴 시간이 어디 있나 하셨는데 한번 크게 휘청거리신 후로는 꼭 지키시더라고요. 압박 스타킹도 권해드렸는데 처음에는 이런 거 왜 신나고 하시다가 신고 나서는 아, 이게 정말 다르네 하고 만족해 하세요. 지금도 매일 신고 다니시거든요. 가장 중요했던 건 수분 섭취였어요. 아버지는 나이 들면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물을 안 마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법으로 바꾸신 후에는 어지럼증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3개월째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계신데 아들아, 이제 새벽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섭지 않다고 하세요. 가족 입장에서도 정말 안심이 돼요. 최근에 만난 68세 정선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은 특히 식후 어지럼증이 심하셨는데 식사량을 줄이고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많이 호전되셨어요. 이제 밥 먹고 나서 소파에 누워 있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느끼는 건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시니어분들의 어지럼증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에요. 3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귀의 이석증, 뇌혈류 부족,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이요. 각각 증상의 특징이 다르고 대처법도 달라요. 특히 기립성 저혈압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어요. 아침에 30초 준비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단계별 기상법,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지러우면 무조건 내 문제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위험한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하지만 대부분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개선할 수 있거든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준호로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지럼증 때문에 일상생활을 제한하지 마세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면 충분히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날 때 30초 준비 운동부터 시작해 보시고 물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한 달만 지나도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더 활동적인 생활을 즐기시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도 어지럼증 경험 있어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시니어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족,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의미가 있거든요. 다음에도 시니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